3차 도약을 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최강자 안양시 이야기. 2차 단계까지 지역 변화가 진행된 안양시. 안양시의 획기적인 변화상을 정리해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역사는 이 두 단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로 승격된 일입니다. 시흥군에 속해 있던 때의 안양은 그저 평범한 농촌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하면 곧바로 포도가 떠오르는 포도의 주산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양을 알린 것도 포도였지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범위가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울의 역할을 대체할 위성도시가 필요해졌고 안양은 아주 매력적인 후보지였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고 대규모 농지는 산업용지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1973년 드디어 포도협이 안양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도농복합도시로 변모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시로 승격될 즈음에는 더 이상 안양을 농촌으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심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집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안양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도시이자 서울 위성도시 가운데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기업이 평택이나 화성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안양은 여전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도시입니다. 효성, GS, LG그룹의 주공장이 안양에 있고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안양시의 두 번째 변화는 1992년에 도시가 만안구와 동안구로 분구된 일입니다. 구가 여러 개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커져서 대도시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세운 200만 채 공약의 일환으로 개발된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가 출범하면서 안양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일시에 공급됩니다. 안양에 있는 기업체들의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만이 아니라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죠. 기존 주택 공급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안양시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지역과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촌 신도시 지역과 그 외의 안양 지역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촌 신도시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 동안구이고 구도심 지역이 만안구입니다. 신기하게도 동안구는 신도시라는 어린 얼굴의 의미로 해석되고 구도심인 만안구는 연세 지긋한 어른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 안양시는 수도권 내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업도시라면 공해가 심하고 그리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안양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우려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타고난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요. 북동 방향으로는 서울과 과천을 지키는 관악산을, 남서 방향으로는 시흥과 군포를 품고 있는 수리산을 두고 있습니다. 둘 다 명산으로 안양의 신선한 공기와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산 사이에는 서울 남서권의 꿀물 같은 존재인 안양천이 휘돌아 흐릅니다. 산과 물이 좋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인 것이죠. 이러한 자연 요건으로 인해 농사짓기에 참 좋았으며 과거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특별한 지역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높습니다. 안양시의 2020년 12월 현재 인구는 55만 명입니다. 만안구의 24만 명, 동안구의 31만 명입니다. 1992년 분구 당시에는 안양시 인구 54만 명이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29만 명, 25만 명이 살았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한 때가 2007년에 63만 688명이었고 이후로 조금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안구는
미미하나마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안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로 보면 20년 동안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양시에 3차 변화가 찾아올까요? 과거에는 큰 지역적 문제가 없는 한 어떤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운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양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역 노후화와 기업체 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안양시가 생긴 것이 40여 년 전이고 평촌 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도시의 나이로 보나 아파트의 생애 주기로 보나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인구가 계속 늘거나 지역 면적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이죠.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위성도시들을 만들어냈고 인구가 계속 늘자 신도시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큰 범주에서는 이 도시들도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업무적인 역할과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완전한 도시민 서울은 주변 도시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도시는 계속 확장되어야 역할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양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서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의왕시와 군포시가 대표적인 안양의 위성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의 규모는 작습니다. 그것도 안양의 남쪽에만 자리 잡고 있고요. 안양의 북쪽과 서쪽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안양시는 세 번째 변화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의 3차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글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안구의 3개 동과 동안구의 4개 동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미래를 전망해 봅시다. 동안구의 3개 동은 안양, 석수, 박달동, 동안구의 4개 동은 비산, 관양, 호계, 평촌동입니다.